안녕하세요. 비엔동물 전문 의료센터의 수의사 김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디님, 팔을 왜 이렇게 긁고 계세요? 요즘 목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피디님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혹시 심장사상충약 먹이고 계세요? 가능하죠. 근데 모기 때문에 걸리는 거면 약이 시중에 없는 절대. 근데 피디님처럼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심장사상충에 대해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사상충, 이름 안에 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만큼 듣기에 무섭지 않으세요? 실제로 무서운 질병이 맞아요. 심장사상충은 모기가 옮기는 기생충의 종류인데요. 몸속에 들어오면 최대 30cm까지 자라서 심장이랑 폐 동맥이라는 부분에 또아리를 틀면서 자리를 잡아요. 꼭 생긴 거는 연가시 같이 생긴 기생충이 심장 안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밖에서 사는 친구들보다 안에서 사는 친구들이 더 안전한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진짜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모기 자체가 집 안보다는 밖에 훨씬 많으니까 우리 밖에 사는 강아지들은 무조건 100%, 200% 해야 되는 건 다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는 집에서만 살아요. 전 실내 강아지인데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사람도 잘 때 침대에서 모기 물리죠. 아무리 고층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기들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현관이나 창문, 심지어 환기구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내라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럼 모기 처리는 여름에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12달, 365일 끊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 심장사상충 학회에서도 365일 예방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만큼 현재 모기는 여름에만 서식하는 동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이나 특히 1, 2월 같은 겨울에도 실내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모기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겨울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심장사상충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사실 일주일 정도 늦으신 거면 일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심장사상충 유충이 약에 반응하지 않는 성충 수준으로 자라기까지는 45일에서 60일, 10일에서 20일 정도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면 제가 괜찮다 했지만 한 달 이상 밀린 거면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약 한 달 가까이만 지나도 애기 유충이 거의 준성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약이 들어간다 해도 안 없어질 수 있고요. 임의로 약을 먹였을 경우 일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임의로 약을 먹이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사를 받고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강아지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심장사상충 약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병원을 가셔서 예방약을 주세요 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이고 있는데 왜 매년 검사를 해요? 그건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먹이는 약으로 할 거야 라고 하셔서 매달 상실히 약을 먹이셨다 하더라도 아이가 몰래 토했을 수도 있고 뱉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바르는 약도 있잖아요. 집에서 바르게 될 경우에는 털을 싹 가르마를 갈아서 털 밑에 있는 피부가 노출시킨 다음에 거기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간혹 털 위에다 그냥 발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효가 충분히 흡수되지가 않으면 감염됐을 때 예방이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보호자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항체가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약이 너무 많은데 이거 선택하시는데 꿀팁이 있을까요?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정말 종류가 다양하죠. 먹는 약 있고 바르는 약 있고 주사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약이 어느 기생충까지 예방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떤 환경에 쉽게 노출이 됐을 때 어떤 기생충이 쉽게 걸릴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종류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진짜 100% 실내견이야. 이런 아이들은 사실상 진드기에 노출되거나 벼룩 같은 거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심장사상충 단통만 하는 기생충약만 먹이셔도 돼요. 먹는 약의 대표적인 거는 하트가드랑 넥스가드가 있죠. 하트가드는 말 그대로 심장사상충이 메인입니다. 일부 회충 같은 내부 기생충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넥스가드는 넥스가드 스펙트라라는 제품을 먹여주시면 되고요. 넥스가드 스펙트라는 심장사상충부터 진드기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것, 벼룩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것까지 예방 범위가 넓은
먹는 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먹는 거 너무 싫어요. 알약을 억지로 막 목구멍에 넣어도 토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바르는 도포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에드보킷과 레볼루션이 있고요. 얘네들은 심장사상충 예방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진드기에 대한 예방은 되진 않아요. 결국 어떤 제품이 무조건 좋아요 이것보다는 아이에게 맞는 제품을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고양이 전용 심장사상충 약을 선택해서 쓰셔야 됩니다. 강아지용 약 약국에서 막 구매해서 쓰시면 좀 안 돼요. 가끔 독성을 일으켜서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기생충을 잡는 약이면 엄청 셀 텐데 매달 먹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살충 성분 약을 먹이거나 바르는 게 찝찝하시다는 거죠. 살충제, 말 그대로 벌레를 죽이거나 없애는 약이라는 말인데요. 전혀 지장이 없고 지장이 있을 만큼의 용량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방약인 거죠. 그게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센 약이라면 치료약입니다. 그리고 현재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안정성 검증을 굉장히 엄격하게 거친 다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신 키로수에 맞게 정량을 제대로 투여해 준다면 간이나 심장에 절대 무리 주지 않습니다. 예방을 안 해가지고 심장사상충 걸렸을 때 써야 하는 치료제가 되게 위험해요. 심장에 있는 벌레를 죽이는 건데 뭐 쉬운 건 절대 아니잖아요. 치료를 해야만 하는 감염 상태 자체가 우리 환자들한테는 훨씬 더 부담 가고 합병증 일어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방제가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감염이 됐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점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감염이 되어도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충이 점점 자라나고 많아지고 심장의 한 부분과 폐혈관을 막기 시작하면 운동 저하, 기침, 청색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심장 자체의 역할과 구조가 강아지랑 조금 다르거든요. 강아지보다 잘 감염되는 편은 아니지만 한 번 감염되면 강아지보다도 증상이 훨씬 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심장사상충은 증상에 있어서 무서운 병이 아니라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병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심장사상충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얘기해 보았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다음에 함께 얘기해 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비엔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